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NFT 관련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장이 미치는 영향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블로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108위 정도의 일단 위치에 있고요. 대부분 마켓에서도 좀 거의 다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국내 거래소가 좀 괜찮은 코인들을 선 발굴을 해서 빨리빨리 상장을 해 주어야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쉽게 해외 거래소에서까지 그런 번거로움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항상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되었을 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저는 너무 싫어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래도 빗썸이 그걸 조금씩은 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빗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블러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개인의 의견들 좀 분석이 좀 잘 되어져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닉네임 돌돌님께서 준비를 해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오픈시와 같은 NFT 거래소인데요. 부가적으로 ERC20 토큰이고, 그 다음에 TVL이 아는 사람들이 알 거라 은행 예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코인에서 그 프로젝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 현재 앱토스 TVL보다 1.5배 많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고래들에게 93%가 쏠려져 있고, 부동의 1위 거래소 오픈시의 거래 대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물량 개포탄이 쏟아질 예정이 남아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NFT 소유자가 다 자신의 NFT를 오픈시에서 거래 못하게 차단이 되었을 때 로열티까지 지급을 해주고, 최근에 광고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해줌으로써 최근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예술품 같은 NF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있어봐야 돌덩이 같은 자산인데, 오픈시에 NFT 차단하면 이자가 나온다? 나 같아도 오픈시 거래 안하고 막아두고 어차피 지금 팔 것도 아닌데 로열티 받아먹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 선발 투자가 어렵지, 로열티 받겠다라고 오픈시에서 점점 빠져나온다고 하면 블러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하지만 이 로열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후발 주자들에게 나오게 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결국엔 제로섬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획기적인 코인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테라, 루나, 엑시, 스테픈, 얘네도 왜 망했는데 이자 때문에 결국엔 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장이고 시너지가 좋았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도 머릿속에 약간 좀 정리를 해놨다가 기억이 있으면 중간에 빨리빨리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정보글 루크님이 또 정리해놨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오픈시 거래량을 추월을 했고, 유일한 NFT 플랫폼 마켓 토큰, 그러니까 내용도 똑같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룩스 레이와 X2, Y2 플랫폼 코인을 발행했는데 거래량이 오픈시를 추월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얘들은 오픈시 말고 자기네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면 토큰을 더 주고, 그걸 스테이킹하면 보상으로 수수료도 준다고 했고, 초창기에는 불타올랐지만 뒤에 놈들이 들어오면서 덤핑받는 폰지 사기 구조로 가면서 족족 던져서 끝없이 추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토큰 노미스의 한계이지 않겠냐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게 보완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불장일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럼 블러도 폰지일 것이냐?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룩스 웨이가 망했던 이유는, 즉 자전거래를 위해서 NFT를 실제로 팔지 않고 토큰만 얻어서 그대로 팔아대는 유저들이 덤핑을 이기지 못하고 폭락을 했지만, 블러는 이를 인지하고 강력히 제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만 했다. 실제로 이걸 잘 방어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항상 입으로 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었던 코인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그리고 기술력이 오픈시보다 좀 괜찮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시가 UI 기술력이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GM이라는 걸 그냥 돈으로 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픈시보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초강수를 둘 수 있을 만한 1등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러가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냐? 그러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픈시와 다른 개념의 플랫폼입니다. 오픈시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중점인 반면 블러는 NFT 트레이딩 마켓플레이스, 오로지 수익을 위한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은 조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적 관점으로만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블러가 앞으로 이 NFT 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계속해서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EPS 도달 못했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거래량이 계속 부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무디스에서 실버게이트 기업 등급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 단계 정도 하향 조정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아니고 어차피 예정되었던 거 우리도 알고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나와 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역시 어그로의 황제 트론 저스틴 선이 또 미리 먼저 가서 이렇게 또 마케팅, 진짜 마케팅은 기통찬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통찬 것 같아요. 아비트럼 트랜잭션 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아비트럼의 레이어2의 점유율이 53%고 디파이 라마 기준으로 TV의 랭킹도 어떻게 보면 전체 체인 중에 4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이퍼 캐미탈이 1억 달러 조달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국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이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앵커가 소식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제휴를 해서 웹 3.0에 좀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는 거. 근데 요즘은 가장 핫한 게 마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가 장중에 거의 뭐 60%대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시장을 여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여지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게 되면 시장이 약간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적 요건에 따른 호재였는데 또 그렇게까지 또 못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미국 증시의 상장, 근데 곧바로 그 뒤에 있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 전혀 계획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건 주식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한다라고 했지만 한 몇 개월 뒤에 가보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던 거를 보게 되면 원래는 마켓컬리나 그 다음에 뭐 두나무나 이런 쪽은 거의 다 국내에서 상장을 안 하고 미국에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다 대다수 목표입니다. 그래야 금물에서 가야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상장이 생각보다 외면받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뻥카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BUSD 발행했던 팍소스가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종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따른 조심스러운 부분을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문제 있었던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행동을 좀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리얼 라이즈 프라이스에 있는 이 값이 모든 비트코인 가치를 비트코인 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만에 거의 가까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평균치에 있는 가격 추이에 있는 비중
만큼하면 현재 추세적인 추이로만 접근을 해보면 이 가격대, 이 추이에 있는 이 가격대 분포도에 맞춰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오픈시와 본격적인 싸움에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픈시와 이제 둘 중에 하나 죽던지 아니면 둘 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2위가 생기면서 이제 나눠 먹는 시장이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켓플레이스의 리스팅을 제거할 시 향후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떡밥을 던지면서 많이 뺏어오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닥사 자율 규제 논란거리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습니다. 뭐 3프로TV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이 되었던 이유는 편법으로 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위믹스를 상장해 주었던 게 아니고 위믹스 3.0을 상장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코인원 입장을 보게 되면 이 코인베이스가 저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뭐 코인원이라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루 평균에 있는 거래량이 대부분 한 60억에서 80억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위믹스가. 그러면 당연히 코인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거기에서 실제로 수수료 수익으로만 하루당입니다. 하루당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코인원은 자기네들 이득만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주장을 그러면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상패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코인원하고 업비트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놓고 3.0 딸랑 이렇게 또 하는 모습이 되게 얄미워요. 저는. 그리고 클레이탄 리저브 물량이 52억 클레이를 소가투표를 붙였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나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2년도 암호화폐 작은 스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갑이나 코인 쪼개기도 많이 일어났던 것도 1비트코인 비의 지갑 수도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불장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이제 규제화가 많이 되니까 자금 출처에 있는 역추적 조사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요즘에 이 추적하는 그런 슈퍼컴퓨터 부분도 어느 정도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있는 기술력까지 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코인 쪼개기, 지갑 쪼개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팁 링크가 6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 부분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솔라나 부분만 또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서클 팍서스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또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솔라나의 생태계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거의 가까워지는 이제 2월달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지표 부분이 여전히 공고하게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월마트 홈디포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해 줌으로써 이제 불경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할 일이 아직 많다. 매우 진지하다. 2월 1일만 해도 피벗 있을 수 있다라는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는데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여지가 아예 안 주고 싶어 한다. 여지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6월까지 최소 2-3번의 금리 인상이 더 단행될 것으로 2분의 주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식은 더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이런 형태로 조정을 조금씩만 주고
가격대를 계속 방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나스닥 기술주가 마이너스 2%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도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방어가 좀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대비 그렇게 많은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최고의 해시레이트도 어떻게 보면 뭐 오디널 부분에 따른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 수수료 수익 부분이 채굴자들의 압박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물량은 좀 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시장에 있는 분위기도 아직은 스테이킹 물량에 있는 그게 나오는 총 물량이 나오는 이더리움이 나오는 물량의 그 소식이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코인에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이게 강력하게 지금에 있는 전환 시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패턴이라는 건 시장에 약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3월달에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강도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녹화 기준으로는 전일자니까 오늘 보는 시점은 오늘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또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 기술적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긴 U자형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조금 더 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옆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